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오늘 좀 장이 좀 많이 처지죠? 장이 처지다 보니까 저도 막 지루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같이 처지고 있는데, 목소리가 처진 것도 있고 목이 쉰 것도 있고 뭐 겸사겸사해서 좀 텐션이 좀 낮습니다. 오늘은 좀 배도 좀 고픈 것 같고요. 녹화 기준으로는 지금 4시 25분 지나고 있는데 배도 조금씩 고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배가 고프든 어쨌든 뭐 할 건 해야죠. 그렇죠? 자, 셀트리온 형제들, 우리 지난주 금요일 정도부터 하여금 제가 움직임을 조금씩 우리가 주시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거래가 실리면서 큰 시세가 나와주면요, 위든 아래든 거래가 실리면서 큰 시세가 나와주면은 항상 그때에서부터는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맞아요. 평소에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두고서 종목들을 투자하고 관망하고 최종적으로 매도까지 하고, 이런 관점인데, 일단 이렇게 거래가 한번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든 시세가 한번 크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기술 분석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쭉 하락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 기다리자, 일단 기다려야 된다. 뭐 공매도 탓을 하든 뭘 하든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시세는 무너졌잖아요. 시세가 무너지기 전에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대응을 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도 공매도를 직접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이 시세를 공매도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 당시.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중에 뭔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흐름에 맞게끔 대응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군대에서 막 그런 말 있죠. 선조치 후보고. 근데 우리는 뭐 보고할 때는 딱히 없지만 선조치 후 리서치예요. 우리는 먼저 대응을 하고, 그리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자. 거래가 실리는 상황에서는 뭐 때문에 거래가 실리고, 시세가 무너지면 뭐 때문에 시세가 무너지는지, 시장에 영향을 받는지, 혹시 악재가 떴는지,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손바뀜이 일어났는지 등등. 시세에 맞게끔 내가 밑바닥부터 들고 와서 여유로운 상황이면은 이런 시세가 나타날 때 그냥 살펴보면서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이제 대응을 좀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범위 내에서 들고 계시던 분들은 손실이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하락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일단은 대응을 좀 해놓고, 그렇죠? 상단 포지션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하단 포지션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대응이 다 달라요. 물론 여기서부터 편입을 해가지고 나는 쪽 중장기로 볼래. 왜? 이때 당시에 이때부터 셀트리온을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러신 분들도 뭐 중장기로 가져가는 건 좋지만, 이왕이면 주가가 흘러앉을 때는 뭐 때문에 흘러앉는지 살펴보면서 대응을 조금씩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남들 대비해서 나는 수익 중인 게 적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누구든 농사를 지금 꾸준하게 잘 지어와서 수확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더 키워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과수원 하면은, 그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얘기를 듣기로는 뭐 복숭아가 됐든지 뭐 사과가 됐든지 과수원을 하면은 나무가 자라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이때 당시에 편입하신 분들은요, 그 과일 나무를 이제 막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자라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시간적 투자,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줘야겠죠.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과일이 맺힐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과수원 농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3년과 5년이라는 시간을 다 흘려보내서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그쵸? 나무가 잘 자라서 이미 수확을 해도 되는 정도. 근데 나무는 이미 잘 자라 있어요. 그쵸? 하지만 여기는 나무부터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쪽 매수하신 분들과 지금 매수하신 분들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면은 사실 좀 힘들죠. 결과값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버텨라, 뭐 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씩 뭐 분할 비중 정리하면서 다시 또 재매수하고 등등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그걸 또 잘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 절만 자르고요, 다시 사세요. 이러면은 셀트리온이 끝났다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분들하고는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관리하는 때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과수원 예시로 들어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도 우리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임상이 최종적으로 끝났거나 임상이 실패를 했거나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점점 국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아직 살아 있는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이 반드시 해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해내주면 우리나라 국내의 전반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흐름이 이 템포가 경기가 다시 반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어떤 템포 속도가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선상에 놓여져 있는 게 우리 셀트리온도 분명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시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로 인해서 급등을 한번 보이고 그 뒤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고 계속해서 고가 놀이를 했는데 약간의 실망감을 안기고 외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서 그쵸?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괜히 주가를 더럽혀놨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누구라고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사실 좀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위약군 대비해가지고 위약군 대비 효능 이게 그 당시에는 위약군 대비해서 효능이 어떠어떠하다. 왜 위약군이랑 비교를 하냐? 위약군이랑 비교를 해서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위약군이라는 건 여러분들 가짜 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임상을 진행을 할 때는요. 이 가짜 약이라는 걸 모르고 투여를 받아요. 투여를 받는 사람도 이거는 위약군이라는 거를 가짜 약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투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여한 사람만 알아요. 투여를 하고 나서 이쪽에는 뭘 투여했고 1번 환자에게 뭐 투여했고 2번 환자 뭐 투여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를 투여한 사람은 예를 들어 2번, 위약군 1번. 그랬을 때 효능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걸 맞은 사람은 내가 무슨 약을 맞았는지 몰라요. 다 진짜를 맞은 줄 알 수도 있고 다 가짜를 맞은 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임상을 진행하는 것만 알고 있고 임상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과값은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혹은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라든지 데이터를 모아서 결과를 보면서 통계를 내서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위약군 대비 효능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왜? 비교할 수 있는 약이 뭔데요? 레키로나주와 위약군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약군 대비 몇 퍼센트가 좋았다 뭐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막말로 위약군 대비해서 이게 좋지 않았으면 이건 쓰잘데기 없는 약인 거잖아요. 위약군 대비해서 좋았다? 어쨌든 결과는 좋게 나왔다고. 효능이 있다라는 거라고요. 그렇죠? 효능이 입증된 거라고요. 현재까지 임상 과정에 있어서. 근데 지난번에 처음에 이때 폭락 나올 때 누구 연구진 박사 교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약군 대비해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저거는 효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위약군이라는 게 가짜 약이기 때문에 효능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위약군 그러니까 가짜 약이 효능이 더 좋았다라고 데이터가 나왔나요? 가짜 약 대비해서 좋았다라고 나왔어요. 위약군 대비해서 레키로나주가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나왔다고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가 나와준 거고 심지어 비교도 위약군하고 레키로나주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한 얘기라고. 이걸 왜 비판해서 괜히 좋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소리도 많이 했지만 통계가 부족하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임상 환자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도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주가를 이렇게 박살냈다고. 저는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것도 맞는 소리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셀트리온의 어떤 그런 지금 최근에 어쨌든 기존의 어떤 약품들 말고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SC 이런 거 제외하고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잖아요. 거기에만 초점을 둬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걸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 놔야 되나?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을 본인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이 빠졌었는데 본인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 본인은 주식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전부 다 주식하고 계실 텐데 심지어 셀트리온 더 샀을지도 몰라요. 더 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주가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쾌해요. 어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영상을 재업로드 했어요. 재업로드가 아니라 영상을 사실 저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올렸다가 저희는 영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절대 지우지 않아요. 근데 어제 올려드렸던
여기 보시면 어제 올려드렸던 이 영상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실수를 해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지하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말실수를 해서 영상을 다시 올리고 하나 영상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한을 거는 게 있어요. 내리진 않고 볼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기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욕을 해버렸어요. 제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저도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의견이 좀 다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가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이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얘기인데 왜 굳이 이런 시세들을 그런 소리들로 했을까? 타당한 이유로 주가를 이렇게 내렸다면 정말 임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임상이 어렵다. 뭐 기타 등등 이런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은 어떤 결과값을 내놓았다면 그러면 이런 시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극소수의 누구, 정말 셀트리온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그 누구, 과연 그분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친다고 시장에서 그렇게 떠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손실을 키우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왜 그리고 셀트리온의 가치를 훼손시키는가? 솔직히 지금도 사실 좀 열받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받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그쵸? 선은 지켜야 되겠죠. 좀 화가 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주식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저는 주식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신한지주만 한번 2만 얼마였죠? 2만 원 중반대 2만 8천 원대에서 요때 잠깐 매매했다가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샀다 팔고 나서 요때 이후로는 주식이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주식을 사면 우리 회원님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종목이 겹쳐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리딩을 하는 사람은 회원님들보다 주식을 싸게 사거나 먼저 사거나 선침해하고 먼저 팔고 이런 게 다 룰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쓸 바에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요. 현대차 카카오도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말로 현대차가 예를 들어 급락을 보여요. 급락을 보여. 리딩을 해야 되는데 채팅을 입력하는 시간하고 막 폭락하고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살릴 거예요? 저는 회원님들을 먼저 살려야 돼요. 근데 내 돈을 지키면서 회원님들과 같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둘 다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뭐 리딩을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리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 돈을 먼저 살릴 것이냐 회원을 먼저 살릴 거냐 이 갈림길에 항상 서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고서 둘 다 지키는 게 낫겠죠. 항상 저는 리스크나 극단적인 상황을 먼저 우선시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를 포함한 제약까지도 삼형제가 전부 다 기술적으로 너무 매력 있게 지금 고개를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고요. 이때부터 해서 지난주부터 하여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앞으로 1일에서 3일 정도의 시세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빠졌을 때도 버티는지를 봐라. 그러면 시장이 좋았을 때 올려놨고요. 시장이 빠졌을 때도 버텨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개별적으로 스스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단가에서도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담으면요. 그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밑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이런 라인에서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또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단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예 없는 분들, 아예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신규로 편입하시려면 지금 단가도 편입을 해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가 밑에 5일선에 가깝게 편입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에 손절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현재 33만 원에 잡았다라고 치면요. 33만 원.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을 좀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면. 무조건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상의 결과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잘못될 경우에는 실망도 클 수 있어요. 그런 결과값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결과에 따른 시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좀 인지해 주시고 33만 원 부분에 편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최종적으로 30만 원 이하로는 가져가지 않게끔
최종적으로 30만 원 이하는 가져가지 않게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만 원을 편입하시면 한 32만 원 깨면은 뭐 한 절반 정도 매도, 31만 원 절반 한번 매도, 30만 원 최종 손절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구간에서 이런 지금 뭐 분할 매도라든지 이런 어떤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지금 나무를 이제 우리는 땅에 심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나무를 심어서 언제든지 수확을 해도 될 만한 나무를 다 키워 놓으신 분들이고, 여기 계셨던 분들은 나무가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인 거고, 추가 매수하실 분들도 나무가 지금 심어 놓고 자라고 있는 중이고,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나무를 심는 분들이고, 그렇죠? 각자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과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레벨이 좀 다르겠죠. 그런 걸 반드시 좀 인지하고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셀트리온이 안 될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나 좀 해드리는 종목, 빅히트를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빅히트가 어디 갔나? 빅히트. 자, 빅히트. 충분히 지금 좋은 시세일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VIP원님들 이런 단가, 거의 지금 종가에 가까운 단가인데 이 단가에 1차 편입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요, BTS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BTS 하나만 가지고 이러면 또 괜히 너무 존중 안 했다고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사실 뭐 지금은 어쨌든 BTS가 주력이긴 하지만, 빅히트의 주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빅히트의 비중이 매출의 어떤 이제 비중이 커요. 크긴 크지만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지금 뭐 위버스라는 앱 플랫폼 자체도, 그거에 대한 가치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른 지금 이제 새롭게 데뷔하는 뭐 기업이 아니고 뭡니까 그 그룹들, 이런 어떤 가수들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음원 판매 비중도 크고 해서 전체적으로 좋아요. 좋고 적정 가치로 따지면 사실 지금 밸류가 살짝 비쌀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치라든지 이런 추세를 놓고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추가 시세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스윙에서 중기 패턴으로 21만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시고요. 쭉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18만원에서 19만원 사이에 한번 더 편입하는 전략. 이렇게 2분할 계획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데 20만 8천원 부근에서 이제 VIP원님들께 신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간으로 조금 올라오네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발표하고 오늘,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와주고 있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주에 반드시 좀 집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상은 수익 인증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댓글에 또 악플도 달리더라고요. 뭐 물론 대중 앞에 서는 인물들은 항상 뭐 악플도 달려요. 뭐 부채도 자산이고, 그렇죠? 부채도 자산이고 안티도 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프로듀서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로이킴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기억을 해요. 부채도 자산이고 안티도 팬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안티가 있더라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수익 인증을 하는 이유는 말만 떠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우리가 지금 회원님들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영상은 굉장히 저도 좀 힘이 많이 없네요. 뭐 좀 사실 셀트리온 시세를 보면서도 좀 막 한편으로 짜증이 났던 부분들도 있고, 저렇게까지 해서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투심이 좀 좋지 않아진 부분들도 셀트리온 영향이 컸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해서 이번 영상 괜히 좀 풀이 많이 죽어 있었네요. 아무튼 좀 저 때문에 기분이 같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좋은 종목들 많이 있어요. 그 밖에 많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진행할 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오시면 진짜 이렇게 힘든 시장이거나, 지금 대형주들로만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은 밑에 있는 중소형의 실적주들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지금 관심 가지실 때입니다. 이렇게만 딱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해드릴 거니까.
지켜드릴 약속이니까 영업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팩트 있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